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6일 오후 7시 47분입니다. 방금 한 10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장관이 건의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정직 징계안 2개월이 이제 실효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윤석열 총장은 2달 동안 직무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윤석열 총장이 과연 국가 즉 문재인을 상대로 이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할지 주목됩니다. 아니면 2달을 그냥 집에서 쉬느냐 하면서 절치부심하느냐. 그런데 여기에 또 추미애 씨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한 거 보니까 아마 사표를 받을 모양입니다. 그러면 추미애 법무장관 사표, 윤석열 총장은 2달 정직, 형식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정승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왜냐하면 한쪽은 장관 사표 내고 한쪽은 2달 정직이니까 2달 이후에는 다시 복귀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피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무슨 이유로 본인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왜 추미애를 앞세워가지고 온갖 욕은 다 묻게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해임하려면 당당해야 하지. 정직 2개월이 뭡니까? 어제 새벽에 새벽에 결정합니까? 새벽에. 아니, 새벽에 뭘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도둑 강도가 새벽에 설치고 새벽에 군사 쿠데타나 반란이 모이되는 건데 무슨 나쁜 짓 하듯이 새벽에 하더니 새벽 4시에 발표를 하고 부랴부랴. 왜 이렇게 부랴부랴 하는 거죠? 대충 짐작이 듭니다. 지금 월성 1호기 이 수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정권이 골병이 들게 되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되고 만다 하는 그런 공포감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 펀드 게이트 사건도 결국 이 정권을 향하게 되고 울산 부정선거 수사도 결국 청와대를 향하게 되고 모든 것이 권력의 핵심에 있는 문재인을 향하게 되니까 추미애를 앞세워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결국 매듭이 윤석열 2개월 정직 징계안 제가 추미애 사의 표명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결단 높게 평가한다는 게 지금 현재 나온 뉴스로 보니까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추미애 법무장관이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희생타로서 이렇게 됐는데 아마 추미애 법무장관이 정치적으로 제기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권력의 하산길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년 4개월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2022년 3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그동안에 몇 번 위기를 탈출했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을 긴장시키고 때로는 급주기를 해가지고 지지율을 높여오는데 한 2번 성공을 했어요. 더구나 지난 8월에는 이 문재인 정권의 실수로 코로나가 휴가 끝날 무렵부터 갑자기 번지니까 광화문 집회에 모인 이 애국 시민들이 바로 퍼뜨렸다. 사랑제일교회가 원흉이다. 이래가지고 온갖 살벌한 이야기를 다 퍼부어가지고 거의 속죄양을 만들어서 살짝 피해갔습니다. 그때 문재인 지지율이 39%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그렇게 뒤집어 씌우니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와
코로나 대유행이 같이 겹쳐졌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를 가지고 윤석열 사태를 덮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민심이 따라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총장의 선택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선택은 2개월 정직을 감수하고 절치부심하면서 2달 뒤를 기약하는 게 있죠. 그럼 이 2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 2달 사이에 정권을 향한 수사가 동력을 잃고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달 사이에. 이 2달 사이에 또 공수처가 출범을 하면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보복 수사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만약 사퇴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국가를 상대로 한 이 2개월 정직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에 내는데 상당한 좀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법원 판단도 최근의 이 법원 판단과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직무정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그 사유가 아주 말이 안 되니까 행정법원이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주어서 직무에 복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다시 징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징계 절차가 매우 편법 또는 무리한 게 많았습니다. 검찰총장을 징계하는데 그 부하들이 참여를 하고 그것도 7명 중에 3명은 빠져버리고 4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새벽에 결론을 내리는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맡는 행정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정직 2개월은 직무정지보다는 약하다. 정직 2개월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재를 내렸는데 이걸 법원이 다시 뒤집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윤석열 총장은 아마 사표를 내라는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윤 총장도 승부수를 던지는데 상당히 오늘 내일 고민할 것으로 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참고 내년 임기가 끝나는 7월까지 견디라고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견디라. 그 사이에 그래도 총장이 버티고 있으면 2달은 그냥 빠지겠지만은 총장이 버티고 있으면은 이 검찰이 공수처의 공세로부터 스스로를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적법 수사, 권력에 대한 수사를 계속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정권의 공세가 있으면 있을수록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항상 현직에 있어야 뉴스의 중심에 있다. 뭐 이런 정도 계산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나가서 당장 정치를 하라는 아마 주문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율에서 1등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이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권력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은 깨끗하게 나는 검사로서 끝내겠다라는 생각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지지율 1위에 있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 게 또 한국의 정치 현실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이라는 이 변수가 2022년 3월로 가는 지금 1년 한 4개월 남은 이 정치 가동에서 아주 큰 파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존재는 양날로 난 칼입니다. 여권에도 불리하지만은 야권에도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국민의힘은 이 윤석열 총장과 비교될 만한 대통령 후보감을 아직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 오히려 무소속 홍준표 씨가 한 5% 되고 국민의힘 안에는 거의 전멸 상태입니다.
이 불임정당화되고 있고, 김종인 이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관해서 사과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런 국민의 힘, 그것은 역설적으로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국민의 힘을 그대로 또 보지도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당이 유리하느냐? 여당이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사람이 20%대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두 사람이 과연 대통령감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씨는 무엇보다 호남 출신입니다. 호남 출신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구도가 호남 대 비호남 구도로 가고, 특히 윤석열 총장을 옹립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전라도 대 충청도 이런 구도로 가면은 경상도가 충청도 쪽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충청도 원적자가 한 전 국민의 16%, 경상도가 32%, 합치면 48%는 됩니다. 호남은 한 25%. 복잡한 이제 선거공학, 정치공학의 계절이 이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일상적으로 총체적으로 헌법을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란 이 조직은 헌법에 근거가 없는 수사기관입니다. 헌법에 근거 없는 수사기관이 군 장성까지 수사하고 검찰총장까지 구속할 수 있다. 이러면은 이것은 국가 반역의 허가증을 받은 괴물 같은, 유령 같은, KGB 같은 조직이 하나 생겼다는 거죠. 왜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여기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지. 하여튼 헌정의 위기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한마디를 말한다면 헌법 질서를 우리가 지킬 거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중심으로 한 이 헌법 질서를 지킬 거냐, 아니면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무너지느냐, 그걸 막고 있는 것이, 현재로는 막고 있는 것이 언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란 존재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체제,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총공세를 받아가지고 정직 2개월입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은 윤석열 총장이 과거에 적폐청산 수사를,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하면서 무리한 걸 알지만은 그것은 잊지 않더라도 지금 윤석열 총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민주주의를 지키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 행동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총장을 돕기 위해서 나는 뭘 할 거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댓글을 쓸 거냐, 1인 시위를 할 거냐, SNS를 통해서 여론을 일으킬 거냐, 국민의힘에 전화해가지고 열심히 싸우라고 하느냐,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쓰느냐,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전화하느냐, 이게 다 행동입니다. 자유가 있을 때 그 자유를 써서 자유를 지켜내야지, 자유가 사라졌을 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려면 피를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